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고 있는 곽기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택관리사 그 회계원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다들 이제 어렵게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계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그 계산 문제가 실제 알고 보면은 사칙입니다. 간단하죠. 더하고 빼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곱하고 나누기 나옵니다. 요거 딱 네 가지입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수학이 아니죠. 그래서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가 암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이래 시작부터 해서 그 마무리 한번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회계 원리가 그렇게 쉬운 과목이다.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하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앞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제가 회계 원리에 대한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정말해서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결산을 하겠죠. 그죠? 그 1월 1일 보통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결산기를 이래 끊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 외국은 또 다른 나라들이 많죠. 그죠? 7월 1일부터 해서 6월 말로 끊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뭐 4월 1일부터 해서 내년 3월 말까지 끊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끊어줍니다. 이걸 이제 한 기라 이라죠. 회계 기간이라 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결산을 했을 경우에 이 결산한 우리가 결과, 즉 말해서 결산을 하고 나면은, 그죠? 이 결산한 결과치, 정말 결산하는 목적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죠? 왜 결산하느냐? 결산을 왜 할까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떤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그죠? 뭐 기업, 소규모 기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도 있을 거고, 대기업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기업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결산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해야만 세금도 내야 되고, 당연히, 그죠? 그럼 결산할 목적이 있죠. 왜 할까요? 그렇죠. 손해받느냐, 이익받느냐, 손익계산입니다. 손익계산. 손익계산 어떻게 하는 거죠? 이익받느냐, 손해받느냐 하는 이 손익계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남았느냐, 얼마 버렸느냐, 얼마 나갔냐 이거죠. 그죠? 자, 보세요. 만약에 물건을 사왔는데 100원어치 사와서 이걸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그럼 50원 남았습니다.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아서 50원 남았죠. 이걸 뭐라 할까요? 예. 이걸 우리는 이익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익.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150원. 예, 수익입니다. 전체 벌어들인 돈, 수익. 그럼 이걸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비용이라 합니다. 예. 요 관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수익과 이익은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오늘 내가 이익 얼마 생겼다. 오늘 얼마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걸 막 혼도해서 많이 씁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회계 원리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수익이라는 이 말과 이익이라는 말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수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잔액이 이익이 되는 거죠. 자, 말을 바꿔볼까요? 수익은 결과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더한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잔액을 뭐라 한다? 이익이라 부릅니다. 아셨죠? 다 같이 시작.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다. 아셨죠? 따라서 이 손익계산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익에서, 그죠? 비용을 뺀 거. 요걸 빼고 나면은 뭐가 되죠? 이익이 된다. 이걸 뭐라 하죠? 손익계산이라 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잔액.
이익이다. 그죠? 여기에 손익계산.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자, 내가 1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하면서 1월 1일 날, 자, 보세요. 1월 1일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죠? 기업을 경영하면서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럼 1년 후에 이게 얼마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죠.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이 돈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 1억을 뭐라 할까요? 1억이 뭘까요?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억이 뭐죠? 그렇죠. 자본이라 합니다. 내 자본. 이건 이제 시작할 때 자본을 뭐라 하죠? 기초 자본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본. 그러면은 자본이 1억입니다. 그럼 내 재산도 얼마? 1억이죠. 자산도 1억이잖아. 내가 1억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내 자산도 1억입니다. 따라서 이 1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예, 이게 뭐냐? 자산입니다. 우리 회사 자산. 그죠? 또 이 1억이 뭐가 되죠? 그렇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자본이 되죠. 그럼 자산과 자본은 같은 의미다. 그죠? 같죠? 자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부채가 있답니다. 만약에 부채가, 예를 들어서 부채가 3천만 원 있다. 그럼 자본 얼마가 될까요? 예, 7천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내 돈이 어느 거죠? 그렇죠. 자본입니다. 자본, 이게 내 돈이라 하는 거고. 그럼 자산은 뭘까요? 부채와 자본을 합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산이라는 거는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겁니다. 이거는 타인 돈이죠. 타인 자본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타인 자본, 빌려온 돈. 요거는 자기 자본, 내 돈. 자기 자본, 내 돈입니다. 항상 자본이 내 돈이고, 이걸 합친 금액을 이걸 뭐라 하죠?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산은 기업의 총 운영 자금인데, 운영 자금 중에서는 순수한 내가 투자한 내 돈도 있고, 빌려온 돈도 합친 걸 우리가 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아시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되죠. 자산에서 자본을 빼도 부채가 되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죠. 그럼 같은 말이다, 그죠? 그럼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재산 상태라 부릅니다. 아셨죠? 재산 상태. 그 기업의 재산 상태다. 그 내가 시작할 때 내 돈 7천만 원과 빌려온 돈 3천만 원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재산 상태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재무 상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재무 상태. 그런데 이 말을 더 많이 쓰죠. 재무 상태. 재산. 알겠죠? 재무 상태다 이렇게. 그럼 재무 상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죠? 그러면 재무 상태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가, 예, 재무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뭐가 되죠? 자본이 된다. 그죠? 이거 우리는 재무 상태다. 이거는 손익 계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업을 경영합니다. 그죠? 기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 소규모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업은 항상 연말이 되면은 결산을 해야 되죠. 연말정산. 그죠? 그러면 연말정산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런 손익계산 또는 재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거다. 이게 목적이죠. 그럼 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회계 원리가 뭐냐? 바로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 회계라 이랍니다. 회계.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기본 원리를 알아보는 거죠. 그죠? 예.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회계학이라 하는 겁니다. 회계학이고, 거기에 기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럼 우리는, 자, 이 두 가지는
회계 원리를 공부를 한 분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당연히 알아보는 게 이거겠죠. 그죠? 내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 벌었는지, 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이 돈이 얼마가 재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이 변동성을 알아봐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걸 이제 주문구구식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정한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이 과정을 우리는 회계 원리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시작. 자산, 부채, 자본, 또 뭐죠? 수익, 비용, 이익이다. 이거 알아보는 과정이다. 이거 알아보고 나면 회계가 끝나버립니다. 아시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조금 더 제가 그 항목을 해서 항목별로 항목을 구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자산 한번 볼게요. 자산, 부채, 그죠? 자산과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차익을 뭐라 했죠? 자본이다.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자산이라는 건 뭐냐?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작대를 꺼버리세요. 작대 끄면 뭐가 되죠? 재산 되잖아요. 재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 이겁니다. 재산. 예? 재산이다. 따라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거나, 그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럼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현금. 또 은행 예금.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또 뭐 주식 같은 거. 또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뭐라 하죠? 상품. 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땅, 그죠? 토지, 부동산 이런 거. 등등. 이게 기업의 소유 재산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대여금. 요 돈 빌려준 겁니다. 그죠? 요걸 상품을 팔았습니다. 팔고 돈 안 받았다. 외상 매출금. 혹은 우리가 3개월 후에 받을 음을 받았다. 받을 음. 이런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아 외상 매출금이라 합니다. 아셨죠? 음을 받으면 받을 음이고 이 주식을 팔았다. 이런 건물을 팔고 돈 안 받았다.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안 받았다. 이는 미수금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가. 등등 이런 게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권리. 그럼 부채는 뭐냐? 부채는 거는 빚을 말한다. 그죠? 갚아야 할 빚. 즉 권리의 반대죠. 의무. 요거 반대 말입니다. 돈 빌려줬다. 반대가 뭘까요? 빌려왔다. 그걸 뭐라며? 차익금. 여기 부채. 외상으로 팔았다. 반대가 뭘까요? 외상으로 사왔다. 그죠? 외상 매입금. 음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반대로 음을 지급했습니다. 음을 이제 음의 금액을 얼마 적어야 되죠. 그죠? 그걸 이제 발행했다 이라면 발행 지급. 음을 지급했다. 무슨 음? 지급음. 미수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줬다? 뭘까요? 미지급금. 즉 말해서 주식이나 건물을 팔고 돈 안 받았으면은 미수금. 이런 건물을 사고 내가 취득하고 돈 안 줬으면은 미지급금이라 이랍니다. 이런 걸 부채계정이라 합니다. 아시죠? 그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자산이다. 부채라는 거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부채. 그럼 자본은 뭐냐?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자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총자본이라 이랍니다. 기업의 총자본. 총자본. 그 자본은 물론 이거는 순자본이겠죠. 또 다른 말로
이걸 총자산, 이걸 또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자산이다. 부채를 뺐으니까 순자산, 자본이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이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들, 이런 걸 계정 과목이라 합니다. 계정 과목. 이런 계정 과목. 자, 보세요. 이런 계정 과목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건 없죠. 그죠? 이런 계정, 현금, 현금 하면 뭔지 다 아실 테고, 예금도 아실 거고, 주식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시죠? 상품도 알죠? 건물 아시죠? 그죠? 이런 계정, 대여금, 돈 미리 줬다. 외상 팔았다. 은 받았다.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이런 계정을 우리가 자산 계정이라 합니다. 부채는 요거 반대. 부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자산, 부채, 자본을 알았으면 이걸 뭘 한다 그랬죠? 재무 상태. 재무 상태. 그러면 이제 수익. 수익이 뭐냐? 비용이 뭐냐 알아봐야 되죠. 그죠? 비용.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라 그랬습니다. 비용은 지출한 돈이라 그랬죠. 그죠? 예. 자, 간단하게 수익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아셨죠? 벌어들인 총액을 말합니다. 돈을 벌어들기 위해서 지출한 돈, 이걸 우리는 비용이라 합니다.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러세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회계학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기업에 대한 장부 기장하는 겁니다. 그죠? 기업에. 근데 기업을 우리가 회계상에서 기업 있죠. 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기업을. 이 기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이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외국, 전 세계. 아셨죠? 그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째 하나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판매회사. 상품을 사와서 파는 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뭐, 대표가 뭐가 있죠? 백화점, 뭐, 마트, 그죠? 판매하는 회사. 그,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이 상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겠죠? 제조회사, 그죠? 물건 만드는 공장, 제조회사. 만들고 팔고, 그죠? 또는 이런 만들고 팔지는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있죠. 서비스. 그걸 우리가 용역회사라 합니다. 용역. 그 용역회사는 거는 뭐 금융회사, 은행이라든지, 그죠? 여기서 말하는 용역회사는 주로 뭐 건설업을 우리 회계에서 건설 많이 있습니다만 많습니다. 서비스업, 그죠? 업종. 그 우리가 회계학에서 기업을 크게 세 가지 나눠줍니다. 판매하는 회사, 물건 제조하는 회사,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이렇게. 모든 우리 있는 모든 기업을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여기에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있죠. 이 판매하는 회사 회계를 뭘 하느냐? 앞으로 이래 부를 겁니다. 재무회계라 이래 부릅니다. 재무회계.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용어가 약간 생소한 거 나오면 좀 몇 번 반복하세요. 그걸 익숙해지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떤 학문인지 처음 하시면은 용어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 용어를 조금 몇 번 반복하셔서 익숙해지면 되죠. 그 재무회계다. 요 재무라는 거는 재산. 옛날에 왜 우리나라도 재무부 있었죠. 그죠? 문교부, 재무부, 돈 관리하는 회사. 돈 관리하는 그 부서를 재무. 이제 재무하면 돈이다. 그죠? 재산, 업무에 관계된다.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아셨죠? 제조회사 회계를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합니다. 나중에 가면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거 뭐 관리 회계를 하기도 하고 원가 회계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회사니까 만들어서 이런 이제 분필 지우개를 만들었다. 그죠? 그럼 요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하면 원가 얼마 이렇게 알아보고. 그 여기 나와 있는 용역회사 있죠? 요 서비스 회사는 여기에 포함해버립니다. 재무회계다, 이렇게.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럼 우리는 회계는 그럼 모든 회사 회계가 다 들어가죠. 그죠? 재무회계와 원고회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뭘 하느냐? 회계학이라 이랍니다. 여기 우리는 회계 원리 부분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우리 회계 원리를 크게 구분하면 무슨 회계?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구분한다. 그죠?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은 이 부분에서, 이 재무회계 부분에서 80%가 출제되고, 이 원가 계산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파트입니다. 원가 알아보는 거죠. 그죠? 요 원가 회계에서 시험에 20%가 출제됩니다.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80%니까 우리가 40문제 출제되거든요. 40문제 중에서 80%니까 32문제, 요거는 20%니까 8문제가 출제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40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재무회계, 이거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요거는 나중에, 요거 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합니다. 원가회계는 따로 하니까, 요거 하실 때는 재무회계라 하는 거 아시고, 재무회계 핵심이 뭐냐?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상품 판매하는 회사의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회계와 원가에다 하는 말 아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저는 이겁니다. 그죠? 상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 판매하는 회사의 수익이 뭘까요? 물건 팔아야 되겠죠. 매출액입니다.